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축구 크리스만 감독 이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 감독 선임이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10월 2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3주간의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이 크리스만 감독 이후에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이 바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결국은 선임을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10월 말에 있을 최종 보고서에서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22일에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이걸 또 다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자, 국제축구연맹이요. 지난달 9월 24일 국가대표 선임 과정에 대한 국회에서의 재반 문제를 갖다가 이제 청문회를 통했는데, 국제축구연맹이 결국은 대한축구협회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FIFA가 우리나라 정부 문화체육부에 보낸 공문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국제축구연맹 211개 회원이 있습니다만은 FIFA 규정 14조를 보면은 협회, 대한축구협회, 그러니까 211개 협회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15조에는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협회는 독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FIFA 규정 또 19조를 보면 회원 협회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이 규정, 그리고 19조 1항에는 또 각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제3자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제3자라는 것은 정부, 의회, 정당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징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FIFA 규정이 굉장히,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체육부가 감사를 할 때 이 얘기를 비쳤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건 축구협회가 이 체육부나 우리 정부가 간섭하려는 건 아니었죠. 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축구 팬들이 결국은 비난을 보내고 야유를 보내서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 문제니까 이것을 감사했던 건데요. 자, FIFA는 아주 제3자, 정부가 특히 스포츠에 간섭하는 건, 이건 뭐 IOC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나 벨로루시가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 못했잖아요.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듯이 이건 당연한 거죠. FIFA가 2015년에 쿠웨이트 정부가 체육단체 행정을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쿠웨이트 협회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그리고 2019년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대한축구협회의 이 감독 선임에 따른 것은요, 사실 이거는 좀 다르죠. 대한축구협회가 결국은 어제 10월 2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 중간 보고를 통해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 축구팬 10명 가운데 8사람은요, 축구협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물러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이렇게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야유를 보내고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FIFA가 진정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정부가 체육단체 행정에
간섭해가지고 그 나라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맞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이렇게 대한축구협회가 이런 거는 썩 이 축구 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FIFA가 그 대한축구협회에 그 9월 30일 경고성 공문을 보내왔다 하는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이미지를 축구 팬들에게 결코 주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정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관에 그 정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 52절 보면 전력강화위원회는 그 외부의 축구 전문가 중에서 위촉을 하고 협회에 자문을 하는 기구다.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임생 총괄이사는 그 기술 총괄이사잖아요. 그 정관에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10차까지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그 세 사람까지 압축시켰다가 그 바로놓고 이제 포에스를 갖다 직접 만나서 하려니까 그만두고 정몽 회장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갖다가 전력강화위원장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박주호 이 전력강화위원은 그 자기는 그 홍명보시가 되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결국은 사회 여론화되고 결국은 국회까지 가고 체육부가 3주간의 감사를 하게 된 건데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국제축구협회의 자생을 알면은 그거에 갖다가 제3제 간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는 축구협회가 아주 일을 잘못한 거 아닌가. 저도 언론인사 53년인데, 체육기자. 예? 사실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행정경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오늘 10일에 있을 유로당국 원정 경기, 15일에 또 이라크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런 건지 무슨 누가 회장이 되든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자들도 사실 그 우리나라에 뭐 한 여덟 몇 개의 그 대체육회 그 가맹단체가 있습니다만 규정이요 잘 몰라요. 지금 이 정몽규 회장도 자기 그 축구협회 회장을 갖다가 벌써 거의 30년 하고 벌써 12년 그 이 회장을 하면서 정부 그 규정을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규정에 대해서 말이에요. 참 제가 보기엔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이 불똥이 FIFA까지 뛰었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 결코 축구협회는요, 우리 축구협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보기에는 축구협회에 대한 비난. 저는 어제도 말이죠. 어제 또 이 팬들이 광고, 협회 정무 회장 물러나는 그런 이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축구회관 앞에서요. 자, 그렇고요. 일단은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유럽에서도 우리 태극전선 소식, 지금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가 계속되잖아요. 우리나라 태극전선 5명의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만, 네덜란드의 팬으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년까지만 해도 세르비아 지배지대에서 있었던 황인범 선수 우리나라 이성 공격수의 주전 아니겠습니까? 10월 3일 스페인 지로나와의 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둘 때 풀타임 뛰었네요. 3대2. 3대2는 펠레스코어라죠. 펠레스코어. 펠레가 좋아했다는 스코어. 펠레스타임. 야, 풀타임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홍명 감독은 참 좋아할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큰 대회에서 풀타임 뛰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한때는 좀, 실점을 하게 되면 이건 최종 수비수이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데, 10월 3일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2차전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야, 에스턴 빌라가 41년 만에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한 팀인데, 졌어요, 0대1로. 그러나 경기 내용은요,
거의 7대 주도권 완전히 그 바이에른 뮌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효 팀도 그 바이에른 뮌헨이 7개고 그 에스턴 빌라가 2개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결정적으로 후반 30분에 두란이라는 선수가 결승골 넣어서 0대 1로 졌다는 걸 처음 패한 겁니다. 금년 들어서 바이에른 뮌헨이.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그 분데스리가에서 4승 1무로 선두에 작년에 3위를 차지했지만은요, 레버쿠젠한테 우승을 뺏겼지만 11년 연속 그 분데스리가에서 우승을 차지한 강팀이에요. 김민재 선수는 선발로 나와서 후반 그 41분에 이 교체가 됐는데 81분간 활약했어요. 아주 뭐 역시 뭐 그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이 철벽 수비로서 말이죠. 예,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는 그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아스날과의 경기에 0대2로 졌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는 지금 그 8경기 나와서 지금 3골을 몰아치고 있고요. 금년 뭐 시작하자마자 데뷔 2분 4초 만에 첫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이강인 선수가 이제 23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아주 이강인 선수를 갖다가 배번 9번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풀타임 뛰었는데, 그 제가 본 이강인 선수 역시 뭐 그 홍명보 감독도 지난 9월 30일 대표 선수 26명을 발표할 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강인 선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주장이고 지난달 9월 26일 이 유로 축구연맹 유로파 리그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을 하면은 그 프리미어 리그 4회를 들어야 돼요. 근데 지난해 이 토트넘이 5위에 그쳤기 때문에 결국은 유로파 리그에 출전했는데 그때 9월 26일 아제르바이잔의 가르바오에 3대5로 이길 때 후반 26분에 결국은 오른쪽 허벅지를 결국은 만지면서 결국은 자기를 교체해달라 해서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햄스트링입니다.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결국은 허벅지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 9월 29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도 출전 못했고요. 그리고 헝가리 페렌츠 바로시와의 결국은 이 유로파 리그에도 출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2경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월 6일에 지금 이 대표팀이 소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원정 경기에 거의 가야 되는데 경기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일 밤 11시란 말이죠. 그때는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벅지 뒷근육에 문제가 생긴 것은 피로가 누적이 된 것이 어떤 선수의 태클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 이제 수원 KT가 5위 결정전에서 SSG를 갖다가 로하스 주니어의 아주 아주 4대3로 역전승을 거둘 때 결국은 3런 홈런으로 결국은 4대3으로 결국은 승리를 이끌고 결국은 와일드 카드를 전에 놓았는데 어제 와일드 카드전에서 두산한테 말이죠. 결국은 4대0으로 이겼잖아요. 지금 이 시간 현재 지금 2차전 여기에서 이긴 팀이 결국은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수원 KT가 말이죠. 우리 1회에 넉점 뽑으면서 거기서 이제 결승점이 됐는데 두산의 선발 투수가 곽빈인데 곽빈 선수 금년에 15승 거두면서 다승 공동 1위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팀과는 16경기를 하잖아요. 두산이 12승 4패로 앞섰었어요. 그리고 이제 곽빈 선수는 이 KT와의 경기에 오전 5승이고요. 그리고 자책 방어율이 1.51이니까 2점도 주지 않은 당연히 곽빈 선수가 앞설 거로 생각했습니다만 이건 1회 결국은 뭐 안타를 5개를 맞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안타 5개, 볼넷 1개 받고 말이죠. 로하스 주니어가 대단하네요. 이 선수가 좀 정규 시즌에 좋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그 강백호, 오재일, 배정대 선수, 장성우 선수. 장성우 선수고 배정대 선수가 적시 때리는 넉점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원 켄트의 이강철 감독이 참 운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선수들의 자신감, 집중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지금 2시부터 지금 잠실구장에서 지금 2차전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긴 팀이 준 플레이오프에는 지금 그 3위를 차지한 그 LG 트윈스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승엽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그 지금 그 고민이 되겠는데, 어제 아마 잠을 한 잔 못 잤을 겁니다. 뭐, 이강철 그 수원 KT 감독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원 KT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한 번 그 기세가 오르면요, 그 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점에서 두산이 정규 시즌에서 12승 4패로 당연히 압도적으로 수원 KT를 이겼습니다만은 지금 1차전에서 경우 1회에서 넉점을 주면서 결국은 선수들 사이가 떨어졌을 것이고 수원 KT는 거의 결정전에서 로하스 주니어가 2개 홈런 치면서 결국은 4대3으로 SS를 꺾고 지금 와일드 카드전에 와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자, 어떻게 될런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런 게 재미있는 거죠. 무슨 축구에 말이죠. 무슨 이런 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팬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오늘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그 이 한국 시리즈가 이제 그 이달 21일부터 지금 기아 타이거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이제 삼성 라이온스가 또 그 2위를 차지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아 타이거스는 그 이 플레이오프에서 풀로 5번 진 다 빠지고 올라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참, 그 스포츠는 재밌어야 돼요. 이런 것이 있어야, 뭐, 야구장이 뭐, 금년에 뭐, 1,000만 이상 관중이 들어왔고, 뭐, 수익도 뭐, 1,050억인가, 뭐, 1,500억인가요? 하여튼 엄청난 수익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스포츠의 화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무조건 건강하십시오.